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신 여러분께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나는 정말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허전하고 내가 누려야 할 복은 어디로 간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묵묵히 따르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과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는 가장이나 아내였습니다. 친구나 이웃의 부탁은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늘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쓰인 봉사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착한 행동의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모두가 나를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따뜻한 결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호구나 만만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에너지와 시간, 심지어는 재정까지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씁쓸한 현실에 직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분명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착함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희생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진짜 착함은 나를 보호하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깎아내려서 남을 채워주는 것을 착함이라고 오해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서글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 즉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복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지키고 존중할 때 비로소 내 주변에 머무는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내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데 어떤 좋은 기회나 복이 나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결국 복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적인 착함이 아니라 현명한 착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실천해왔던 착함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 내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품격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무조건적인 착함이 복을 떠나보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서서 나의 복을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만큼 배려심 있는 사람은 없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인생의 큰 숙제를 완수한 것처럼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착함이라는 칭호 뒤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 배신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정작 가장 소중해야 할 나 자신에게는 불친절하고 매정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배신은 나의 마음이 아니오라고 외치고 있을 때 입으로는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누군가 급한 부탁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쉴 틈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호소하지만 거절하면 나를 나쁘게 보겠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라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미소를 지으며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에너지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소진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잠시의 인정뿐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의 심리적 저수지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착한 행동은 마치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남에게 줄수록 나의 잔고는 줄어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에게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저수지를 가득 채우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바닥난 저수지에서 억지로 물을 퍼내어 남에게 건네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나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나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은 결국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노력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좋게 봐줘야만 비로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의존적인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평가라는 족쇄에 묶여 살아왔고, 퇴직 후 비로소 자유로워질 기회가 왔음에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착하게 행동하는 이면에는 사랑받고 싶다,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무리한 희생으로 내몰았고, 그 결과 복을 지키기는커녕 스스로의 복을 걷어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를 희생하여 얻은 인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만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복은 남의 시선이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무시하고 행했던 모든 착한 행동은 사실 나 자신을 배신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그 배신의 고리를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에너지와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이 귀한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부터가 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낭비되었던 나의 복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건강한 거리두기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착함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결국 자신의 복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제는 그 복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현명한 거리두기와 건강한 관계의 경계 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깝게 지내야 친한 관계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충돌과 소모를 겪기 마련입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는 서로의 영역이 섞여 불편함이 발생하고 결국 상대방의 문제까지 내 문제처럼 떠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나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내 삶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거리두기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잘 지어진 건물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두어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듯 관계에서도 심리적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 나만의 생각, 감정, 시간, 물질적 자원을 보호하는 보호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경계가 없는 사람은 마치 문이 열린 집과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와 필요한 것을 가져가거나 자신의 쓰레기를 버리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마음껏 가져가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복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의 무분별한 요구와 침범으로 혼란스럽다면 복은 자연히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는 나의 책임과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겪는 어려움까지 내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문제, 친구의 경제적 어려움, 이웃의 개인사 등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감당하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생 문제는 결국 상대방 스스로 겪고 성장해야 할 몫입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의 삶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두기의 실천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연락에 무조건 응답하지 않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부탁에 대해 제가 지금은 상황이 어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거절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상대방이 당신을 더욱 존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를 침범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나의 귀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고 지키는 현명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반복할 때 우리의 주변에는 필연적으로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방적인 에너지 착취의 구조를 가지며 우리는 이를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의 늪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복은 점점 더 희미해지다가 결국 완전히 달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정당한 대가와 균형이 있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의 가장 명확한 특징은 무례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든 얼마나 피곤하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사전에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거나 밤늦은 시간에 급한 일이라며 연락을 해오는 행동들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례함은 우리의 괜찮음을 시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해 주는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무례함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순간 그들은 우리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더 큰 무례함으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 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다음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로 이어지거나 감정적인 어려움을 들어주면 나의 시간 전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례함을 허용하는 이유는 대체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외로워질 것이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기존의 인연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양질의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독소와 같습니다.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례함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요청은 감사하지만 저희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실 때에는 미리 시간을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같이 나의 상황과 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처음에는 관계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짜와 가짜 인연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단호함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당신의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착취하려 했던 가짜 인연들이 스스로 떠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나를 존중해주는 소수의 진정한 인연들과 함께하며 착취의 늪이 아닌 상호 존중의 평화로운 동산에서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어떻게 우리의 복을 떠나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착한 사람,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나를 채우는 것, 즉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채우지 않고 끊임없이 남에게만 베푸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독 안에 물이 고이지 않으니
남에게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는 것은 없고 나만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며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마치 비행기 안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돕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건강해야만 비로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남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를 채우는 과정은 나의 욕구와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지금 내 기분은 어떤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를 채우는 첫 번째 실천 나만의 시간 확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주변 사람들의 부름에 이끌려 다니거나 가족의 요구에 응하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면 복은 여전히 당신에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최소 1시간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 선언하십시오. 그 시간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사색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고갈되었던 당신의 심리적 저수지를 다시 채우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나를 채우는 두 번째 실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그렇게도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부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는 말 대신 나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 나의 선택은 의미가 있어와 같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채우는 세 번째 실천 나의 성과 인정하기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1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나를 채우는 이 모든 행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착함으로 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의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좋은 기회와 복이 당신에게 이끌려 올 것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자존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단호한 거절의 기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습득해야 할 기술은 바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단순히 상대를 거절하는 행위를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자기 긍정의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오라는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호함이야말로 평화롭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무조건적인 예는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지 몰라도 결국 내면에는 분노와 원망을 쌓아 올리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내가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의점처럼 나를 대하게 되고 나는 그들의 요구에 시달리며 속으로 곪아 들어갑니다. 결국 이 관계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반면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단호함은 장기적으로 관계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가진 사람임을 인지하고 함부로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던 인연을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시간 확보 요청을 받자마자 섣불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감정적인 충동이나 압박감 없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유는 짧고 명확하게 거절의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달래려 할수록
상대방은 그 변명의 틈을 파고들어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도와드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와 같이 짧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안 제시의 유혹 피하기 거절하면서 미안한 마음에 대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까요? 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에너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소모하는 것이며 당신의 거절 의사를 모호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죄책감 내려놓기 거절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책임임을 기억하고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십시오. 이 아니오의 용기는 나를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초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나의 복도 나를 지켜줍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눈치와 희생으로 얼룩진 과거의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도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삶에 오래 머물러야 할 진짜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할 가짜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 중에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소중한 인연도 있지만 나의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고 떠나간 가짜 인연들도 존재합니다. 복을 지키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진짜 친구와 가짜 인연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놓쳤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친구와 가짜 인연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균형입니다. 관계는 시소와 같아서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결국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가짜 인연, 즉 복을 앗아가는 인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방적인 요청과 요구. 그들은 주로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이나 기쁨에는 무관심하며 오로지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필요 충족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요구합니다. 감정적인 쓰레기통.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불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늘 기분이 찝찝하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느낍니다. 경계를 무시하는 태도. 당신이 설정한 시간, 공간, 물질적인 경계를 쉽게 넘어서며 당신의 거절에 대해 서운함이나 분노를 표현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려 합니다. 반면 진짜 친구, 즉 복을 가져다주는 인연의 특징은 그 반대입니다. 균형 잡힌 상호작용.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방식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도움을 줄 때도 받을 때도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존중과 배려. 그들은 당신의 바쁜 상황이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라는 거절을 당신의 사정으로 받아들이며 관계에 대한 불만을 당신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채워주는 존재.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는 마음이 풍요롭고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양보다 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많은 가짜 인연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큰 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스스로에게 불친절했기 때문에 주변의 가짜 인연들이 들끓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가짜 인연들은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에 불편함을 느끼고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복은 사람의 형태를 빌려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형태를 빌려 우리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나의 평화를 깨뜨리고 나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인연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 빈자리를 채울 더 좋은 기회와 진정한 인연이 당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퇴직 후 흔들릴 수 있는 나의 심리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더욱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독립을 위한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독립이란 타인의 인정이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과 삶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복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의 주변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복을 지키고 심리적으로 단단해지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제안합니다. 역할 내려놓기 연습.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가장, 엄마, 부장님 등 특정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연습 방법. 이제 나는 그저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없어도 그들은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의 문제를 나의 책임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의 역할이 끝난 영역에서 스스로를 빼내십시오. 이 연습은 나의 에너지 낭비를 막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영역을 창조할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감정의 주인 되기 연습.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무례함에 노출될 때 우리의 감정은 쉽게 요동치며 상처를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습 방법.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각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관찰하고 나의 감정 상태를 내가 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결핍 채우기 연습. 과거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은 내면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핍감 때문에 남에게 과도하게 베풀어 인정받으려 하거나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외로움을 채우려 합니다. 연습 방법. 나의 결핍을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채우는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나를 위한 근사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는 것 등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존재를 충만하게 만드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내면이 채워지면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3가지 심리적 독립 연습은 퇴직 후 당신의 삶을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꾸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단단한 심리적 독립을 이룰 때 당신의 복은 흔들림 없이 당신의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독립적인 삶을 위해 나부터 챙기는 구체적인 자기애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진정으로 착하게 살고 싶다면 나부터 챙기십시오입니다. 이 말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만 남에게도 진정으로 귀한 마음과 도움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나를 위한 의무이자 나의 복을 단단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은 나의 귀한 자원인 시간과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습관을 버리고 나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나를 위한 시간 투자 황금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앞서 나만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을 더욱 의식적으로 복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남의 전화나 부탁, 심지어 가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절대적인 나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배우고 싶었던 공부,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십시오.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신의 삶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 생기야말로 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둘째, 나를 위한 물질 투자 가치 소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남에게 선물하거나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망설이지 않으면서 정작 나를 위해서는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행복과 성장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소비에 돈을 쓰십시오. 예를 들어 나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나 좋은 운동 장비, 나의 지적 만족을 위한 강의 수강료나 책, 혹은 나의 휴식을 위한 좋은 여행 등이 그러합니다. 내가 이 돈을 써도 될까? 라는 죄책감이 들 때는 이렇게 되뇌십시오.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 투자는 결국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남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된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가 응축된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곧 나에게 복을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의 양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존재는 바로 단단하게 성장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챙기는 것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불필요한 인연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독립적인 정신을 길러줍니다. 나부터 챙기는 이 자기애의 실천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희생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지혜를 통합하여 당신의 복이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도록 하는 마지막 다짐을 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착하지 마라, 복 다 떠나간다는 강렬한 주제를 통해 우리가 평생을 오해하고 살아왔던 착함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현명한 착함만이 우리의 복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먼저 채운 다음 넘치는 복과 에너지로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저수지가 텅 비었는데 남에게 물을 퍼주느라 내 삶이 메말라가는 것을 더 이상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복은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나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무례함을 허용하지 않을 때 복은 당신의 단단함을 존중하며 머무릅니다.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복은 당신의 주체적인 삶에 힘을 실어줍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할 때 복은 당신의 성장을 돕는 좋은 기회와 인연을 데려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당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이자 나를 위한 삶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요구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이며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며 당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고 이 세상 모든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애의 다짐이 당신의 남은 모든 날에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진짜 복은 외부의 환경이나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 사랑과 존중의 씨앗을 오늘부터 매일 물주고 가꾸어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노년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